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문명순입니다. 네, 후보님 앞선 영상을 통해서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집안의 역사 그리고 4.3 사건 이후에 다양했던 이 삶의 질곡을 통해서 이제 여고생으로 성장을 하셨습니다. 여고생 문명순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네, 사실 제가 상업학교를 나왔잖아요. 마포 여중을 수석으로 졸업할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인문계 진학, 즉 여고생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원에서 서울여상에 입학을 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유학파인데 막내딸은 제가 아주 선언을 했어요. 취업을 하겠다. 진학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아마 중3 때 우리 담임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상에 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수석 졸업이지만 대학 진학이 아니라 은행에 취직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은행에 이제 입행이라고 합니다. 국민은행에 입행을 했죠. 그 당시의 시대는 제가 그때 만 19살인데요. 누구나 다 결혼을 하면 관두겠습니다라는 퇴직 각서를 쓰는 시대입니다. 여성들은. 예,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들어올 때는 각서가 막 폐지된 직후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제도가 바뀌면은 그것이 녹아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81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여자 은행원 중에 기혼 여직원은 대여섯 명밖에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아마 저는 입사하던 날부터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해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니었고요. 그리고 승진도 기회도 없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는데 저는 그걸 깨기 위해서 정말 백조가 물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듯이 남자 직원들보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더 많이 따고 특히 결정적으로는 노동운동이 그 열쇠를 풀어줬던 것 같아요. 예. 서울 여상을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 그리고 어린 여성 노동자, 노동운동가로서의 문명순 그리고 그녀가 마주했던 유리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고 나서 노동운동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노동운동가로서의 문명순은 어떻게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 통상 이제 노동운동 그러면은 고용 안정이라든가 임금 상승 이런 부분들이 노동운동의 가장 큰 역할인데요. 우리 은행권은 IMF 전만 하더라도 좀 형편이 나은 편이라서요. 금융권에서의 노동운동은 바로 여성운동이었습니다. 남녀 차별, 똑같은 업무를 해도 남성과 여성은 지위가 달랐고요. 남자 행원이 누리는 여러 가지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성들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승진고시를 해야만 됐고 성전환고시라고 하는데요. 여행원이 결혼해서 퇴직을 안 하고 은행에 남기 위해서는 우선은 성전환고시라는 전직고시에 합격해야 됐고 그 다음에는 책임자 승진고시에 합격해야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뛰어넘어야만이 은행에 근무할 수 있었어요. 불리한 제도예요. 그럼요. 그리고 또 뭐랄까 여성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제한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천장을 깨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게 저 혼자가 시험 봐서 혼자만 살아남는 거 이거는 개인의 일 뿐이고 우리 모두가 어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저는 노동운동을 그때 하게 된 거죠. 그때 또 노무현 그 당시 변호사님도 만난 거고요. 저희가 노동운동 그러면 다들 막 머리띠 메고 투쟁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요. 당시에는 띵동 이렇게 누르는 번호 대기표가 없던 때예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우리 앞에 줄을 쫙 섭니다. 그럼 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분들도 점심을 거르고 은행에 오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 역시 아주 타이트하게 교대를 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정현 고객님 죄송한데요.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10중 8구는요. 문양 내 것까지만 하고 가. 그러셨어요. 어쩌다 한 분만 빨리 다녀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런 분들 정말 천사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을 안 먹습니다. 제가 그 버릇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물을 좀 적게 먹고 되도록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녀 성차별 그 부분을 깨기 위해서
6.29 선언 이후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제 시행령 있게 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그 남녀 우리 직원들의 월급 명세표를 코팅을 했어요. 카운트에 붙여놓습니다. 그럼 고객들이 이걸 이렇게 봐요. 이 두 사람이 보니까 업무도 비슷한데 신정연 남자 직원은 월급이 예를 들어 뭐 15만 원. 그러면 우리 여성은 문명순 여행원은 월급이 3분의 2.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했고요. 그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아우러져서 드디어 92년부터는 남녀 행원이 똑같아진 그런 그걸 이뤄냈죠. 여행원제가 폐지됐고요. 그러게요. 많은 사람들이 은행이라는 조직이 남성 중심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성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유리천장, 아까도 성전환고시부터 시작을 해서 여성들에게 불리했던 각서까지 요구했던 그런 제도들을 하나하나씩 바꿔냈던 노동운동가로서의 문명순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그 88년부터 92년까지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나중에 IMF가 되니까 많은 남녀 불문하고 좀 임시직 즉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안타깝게 됐을 때도 저희가 이 부분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뭐 법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우리 금융권은 과거의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 법보다도 더 빠르게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할 수 있었고요. 물론 비정규직의 95%는 다 여성이죠. 그 맥락으로 다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까지 노동운동가로서의 문명순의 이야기 정말 큰 희망을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후보님의 많은 슬로건, 정책 슬로건 중에서 서민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서민 경제 전문가 문명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금융 현장에서 38년 있으면서 느낀 것이 흔히 경제의 혈맥은 핏줄은 금융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 핏줄이 제대로 골고루 퍼지지를 않아요. 사실 가장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정책금융이든 또는 일반적인 금융이든 가진 분들한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또 빈자보다는 부유층이 더 금융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92, 3, 4년도의 일입니다. 물론 IMF 이전이었어요. 그때는 양극화가 오히려 적었던 시대입니다. 제가 쌍둥이를 출산하고 이 쌍둥이는 누구나 예측해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외동이었다면은 제가 근무하던 강남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좀 일가정 양립해야지 했는데 쌍둥이다 보니까 부득이 친정 어머니가 있는 인천 부평에 좀 양육을 부탁하러 그리로 지점을 옮겼는데요. 대우자동차 출장소에서 근무했어요. 출장소가 낮에는 바쁘지만 퇴근이 조금 빠르죠. 그래서 지금 부평 상곡도에 있는 대우자동차 안에 마당에 큰 컨테이너가 있고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제조업의 여러 특성상 IMF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직들이 많았고 그분들의 형편은 매월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송금을 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대부분 보면 1년에 2번 정도 어버이날이나 추석 때 그때 점심을 거르고 점심시간에 저희들 앞에 줄을 섭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IT가 잘 비용이 비싼 때라서 송금 수수료가 엄청 비쌌어요. 제 기억에 대부분 다 5만 원 정도를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송금하는데 같은 수도권이면 수수료가 낮았어요. 지방은 비쌉니다. 특히 그분들의 어머님들이 주로 계신 곳들이 영월, 태백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없고 단위농협만 있었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을 가지고 우리 송금하러 왔는데 수수료가 막 3, 4천 원이에요. 고객님 수수료 얼마입니다. 그러면 다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동전 한두 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 5만 원에서 수수료를 떼고 보내야 돼요. 예를 들어 신정연 의원의 어머님인 문명순 고객한테 5만 원에서 3,600원을 뺀 4만 6,400원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희는 그날 또는 그 다음날 뭐 하는지 압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VIP 고객, 예금이 많은 우수 고객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수수료 면제, 예금이자는 우대금리 드리고요. 대출이자는 깎아드리고요. 그리고 어버이날엔 저희가 전화를 합니다. 신정연 사모님 이번에 VIP 고객이라서 어버이날 기념 사은품이 나왔습니다. 때로는 갈비 세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과일 바구니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배달해 드릴까요? 그러면 그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우리 집에 갈비도 있고 과일 바구니도 있으니 우리 친정 어머니가
저 어디에 강남에 사시는데 문 팀장이 직접 배달해 드리세요. 자,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낮에는 그 일용직 근로자에게서 수수료를 떼서 송금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또 그 같은 날에는 또 VIP 고객들에게 온갖 사은품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느꼈던 부분들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금융 비용이 취약계층에게 조금만 혜택이 가도 특히 학자금 대출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어린 또는 젊은 그 10대의 빚쟁이가 되는 거죠. 신용 등급에 걸리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번에도 공약에도 넣지만 학자금 대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교하게 좀 다듬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서민 포용적 입법 정책 중에서 꼭 말씀하고 싶은 공약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선은 신용 등급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돼요. 예. 지금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또 학자금 대출을 짊어진 젊은 층들에게 신용 등급제 때문에 평생 금융 혜택은커녕 금융의 노예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용 등급제도 개선해야 되고요. 특히 젊은 시절에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평생 금융 소외자가 되고 정말 떠돌이 신용 신불자가 돼버리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디테일한 공약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요새 은행들이 제가 최근 38년 차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대형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40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형 은행들의 단기 순이익도 10수조가 되고 있어요. 또 이런 부분들이 보다 공익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리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좀 골고루 민생 경제가 되도록 제가 공약에 꼼꼼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셨던 그 경력들 덕분에 이런 멋진 공약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 갑 지역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 후보가 있지요. 문명순과 심상정, 그리고 문명순과 이경환. 이 두 후보와는 확실히 다른 문명순만의 장점과 강점에 대해서 한번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제가 집권 여당의 대표 후보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 고양시 특히 고양갑 지역은 굉장히 상실감도 깊었고요. 잃어버린 10년 동안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소외지대였습니다. 그것을 모처럼 너무나 오랜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시장, 도지사를 비롯하여 바로 촛불 정부 아닙니까? 이럴 때 제가 지금 현재도 물론 당의 중앙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발전을 10여 년 만에 획기적으로 제 이름이 문명입니다만은 문명 덕양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강점이겠고요. 또 하나는 현장 베테랑 경제 전문가입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주택 청약을 열심히 들었지만 나중에 사소한 그 대출 연체로 인하여 청약조 제대로 못하는 이런 민생에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런 챙겨야 될 부분들도 사실 현장 전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30여 년 금융권과 금융경제연구소 또 다양한 현장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경험이야말로 제가 굳이 그 두 분만이 아니라 이번에 나온 모든 총선 후보 중에 으뜸이라고 자부합니다. 바로 그런 현장의 경험을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후보로서 바로 결합해서 우리 고양시를 우리 고양갑 지역을 정말 덕양의 가치를 2배, 3배로 올리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106만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해야겠다 하시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양 시민 여러분, 정말 제가 일제강점기 그리고 제주 4.3, 4.19를 거치면서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고 극복한 제 가족들의 삶, 그리고 제가 한 30여 년간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정치적 제자라고 자부합니다. 그분들께 배운 그 정치적 자산들, 이런 부분들 또 38년간 금융 현장에, 노동 현장에 있으면서 유리천장을 뚫고
또 금융의 어떤 공정한 금융의 사명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공정한 노동 정책 또 따뜻한 금융, 포용적 금융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 문명순 정말 마중물이 되겠고요.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것들을 잘 담아내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최후의 부르가 되고 싶습니다. 고양 시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